담화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네. 메이네요.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7979님이 여기 진도입니다. 비가 물러가고 본격 더위가 오려나 봅니다. 아침 일찍 숲에서 청개구리를 보며 김종배의 시선 집중 시그널을 기다립니다. 삐딱선 청개구리 정신으로 오늘도 시선 집중할게요. 청개구리라고 해야 되나요? 왠지 청개구리랑 시선 집중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는 말도 보태주셨는데. 그러니까 청개구리는 뭔가 이유 없는 반항이고 저희는 이유 있는 삐딱선이고 청개구리한테도 사연은 있겠죠. 뭐 있기야 있겠죠. 네,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네, 어쨌든. 근데 저희는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네, 제 입이 여기까지 삐딱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촌철님들한테까지도 삐딱한 제 입. 왜냐면 청개구리라고 어감이 영. 아,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청개구리? 네. 귀여운데? 괜찮은데? 아, 더마카하고는 좀 매치가 좀 되는 것 같네요. 또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뭐 괜찮습니다. 저는 딱 7979님. 맞는데. 네, 들어볼수록 딱 맞는데. 7979님 감사해요. 번호도 친구셔. 홍홍님. 네. 비 오는 모닝커피는 역시나 제 입이 믹스커피입니다. 밤새 비가 내려도 시원한 아침은 아니네요. 그래서 더 힘차고 즐겁게 월요팅 합시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이런 날씨가 진 빠지는 날씨죠. 너무 습하면서 너무 더운 사우나 같은 날씨. 그야말로 푹푹 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날인데 김용경님 오늘부터 고등학생 두 아들 방학 시작입니다. 아이들 밥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려니 마음이 더 바쁘네요. 직장맘들 이번 방학도 파이팅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제 입이가 참 약한 게 위로하는 게 참 약해요. 뭐라고 할지 모르시겠죠. 이럴 때. 아니 뻔한 위로 의례적인 위로 이런 거가 뭐 힘이 되겠습니까? 그냥 고생하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지. 뭐.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 솔직해서 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탈입니다. 짱가님 네. 매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아침입니다. 옛날에 매미가 울면 덥다고 했는데 더위에 건강 잘 챙겨요 우리라고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폭우 내리는데 보니까 저희 집 방충망에 매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랑 매미가 같이 우는 것도 저도 주말에 오랜만에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지그시 사랑의 눈길 보내주고 그냥 놔뒀습니다. 아, 그럼요. 원래 생이 짧잖아요. 너도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살아서 우는 날이 몇 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죽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인사 챙겨드리고 어쨌든 더위 조심, 비 조심 하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새벽에 미국에서 건너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SNS 계정 X, 과거 트위터죠. X에 사퇴 선언문을 올렸습니다.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직을 내려놓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임무에 전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이번 주 후반에 제 결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 더 했는데요. 카멜라가 올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 부통령이죠. 네. 카멜라 해리스가 자신을 대시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지금 민주당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래서 그에 앞서서 8월 초에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호떡집이 됐다 민주당은. 그렇죠? 엄청 바쁘게 부산하게 지금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후보가 안 나선다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만 나선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저요라고 만약에 손을 들어버리면 경선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경선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좀 골머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은 선거 자금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기부금 2억 달러, 2,800억. 와,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후보가 된다면 이 돈은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 계좌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후보 선출 절차만 어떻게 조정하면 되느냐. 이 문제만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사는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를 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결국은 최대의 관심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자, 여기서 CBS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에 의뢰해서 16일부터 18일까지 등록 유권자 2,247명을 대상으로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트럼프는 52, 바이든은 47%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이전인 지난 3일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3일 조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트럼프는 50이었고 근데 이번에 52로 2%포인트 올라간 거고요. 바이든은 48에서 47로 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 조정이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진영 안에서의 지금 조정의 결과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에도 트럼프는 싫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암살 미수 사건을 보고 트럼프 지지로 마음을 굳히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2%포인트 올라간 거고 또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바이든 갖고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암살 미수 사건까지 터져버리니까 미세 조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에 따라서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했던 공화당 지지자가 결집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의 대결집이 이루어지느냐. 요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암살 미수 사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후보 간 격차가 5%포인트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교체가 돼서 민주당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이 빚어진다면 초박빙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나느냐. 요게 최대의 지금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퍼맨님이 바이든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했었는데 점점점 해주셨고 담쟁이 넝쿨님은 결단을 이국에서 지지합니다. 물러날 때를 아시는 분이네요. 물프레님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해주셨고 엽기토끼님은 경선하지 마요. 한국 분당대회 중이에요.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 임금님귀의 캔디님은 그런데요 이러나 저러나 어데트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교체를 추진을 해왔던 거잖아요. 요걸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정말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최초의 여성 아시아계 대통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흑인 아시아계 어머니가 인도 출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이니까 또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 11월 가서 나오는 결과니까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가 교체가 됨으로써 다시 판세에 조정이 있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눈 뜨고 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도 긴급 분석을 좀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침 오늘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하는 유튜브 연장방송 세계는 우리 눈이 있는 날이거든요. 잠시 후 8시 30분에 시작하는 유튜브 연장방송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저께 비공개로 검찰청사관인 제3의 장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서울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라고 하는데 이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뉴스 잠깐 들어보시죠.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새벽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두 가지를 동시에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성역 없는 수사가 맞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어떤 걸 좀 잡아야 될까요? 지금 전후 과정을 쭉 살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총장 패싱. 저는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여기에 주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총장 패싱 논란부터 좀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쯤에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 자, 이에 대한 검찰 설명은 이미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인데요. 조사 내용은 도이치 건이었지 명품백 건이 아니었고 도이치 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러면 먼저 도이치 건이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도이치 건에 대한 조사는 대략 한 7시간 정도. 그다음에 명품백 건에 대한 조사는 한 대략 5시간 정도가 할애가 됐다고 합니다. 요거를 보고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검찰의 수사 방점은 명품백이 아니라 도이치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왜 명품백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이미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품백 건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그래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도이치 건을 먼저 갖고 하지만 그냥 안 하고 접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김건희 여사 측을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설득을 해서 도이치 조사가 끝나고 나서 뒤에 명품백 건을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혐의 불기소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도이치 건은요? 자, 총장 패싱 논란에 담긴 또 하나의 함의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5월에 민정수석직 부활 직후 이루어진 검사장급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난 사람입니다. 이때 숱한 인물 분석이 나왔는데요. 공통된 게 뭐였습니까? 윤석열 사단 멤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더 봅시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패싱이 아니란 점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도이치 수사지휘권 박탈을 들었어요. 그런데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사전 귀등까지 안 해줄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게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어느 관계에 있는지는 대략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사단 멤버다. 이러면 도이치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얼추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언론은 2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을 벌써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굳이 평해야 될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청사가 이렇게 허술한 곳입니까? 그런 어떤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른바 일십을 당하지 않아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장면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김건희 여사는 마이크 앞에 서고 그 맞은편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이런 대국민 사과 장면과 검찰 출석 장면은 뭐가 달랐을까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굳이 꼽으라면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호처가 이럴 때 있으라고 있는 게 경호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별로 큰 고려 요인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다른 거 딱 하나죠. 김건희 여사 이미지. 그러니까 자신이 자진해서 마이크 앞에 서는 것과 불려 나와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의 차이. 결국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총장 패싱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외 없고 성역 없는 원칙적인 수사를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할 때는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먹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쥐고 있다. 결론은 결국 모든 게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짚을 점 있을까요? 자, 지금 언론이 전망하는 것처럼 도이치 건도 그렇고 명품백 건도 그렇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시기가 뭐하고 지금 연결이 되냐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얼추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의 어떤 시차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구체적으로 새로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할까요? 한번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궁금하네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요거를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보위,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선창하면서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권 내 균열을 메우려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산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특검은 뭐 한다라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가 나왔기 때문에 또 논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선창을 하면서 여권 내 균열의 어떤 그 접착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다시 패싱 논란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자, 패싱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 거취 표명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실제로 만약에 오늘 사퇴를 선언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사전적 불인정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예견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검찰 수사 결과 모든 게 해명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장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죄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냐? 국민의힘 당대표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쥐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몇 가지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딱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다. 패싱. 이 패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리을리을 기영님은 패싱도 약속 대련은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네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취 표명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퇴를 선언한다면이라고 했지만 설령 사퇴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이미 총장 패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부각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공개 검찰 조사의 정당성은 이미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 버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깎여가는데 그게 어떻게 약속 대련이 될 수 있는 거겠습니까? 데이지님이 공개 소환을 당당히 받았다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그렇습니다. 링님 여사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면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신원서파님 검찰총장 이쯤 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 밍밍 대사님은 혹시 법이 죽어서 사법인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네.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는 건 아니고요. 특혜 주장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대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실물은 아직 확보를 못했다면서요. 그거는 뭐 이제 그 사후에 뭔가 뭐 통과 의례성으로 절차는 밟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왜 지금 조사냐 이거와 관련해서 26일이죠. 탄핵청원 관련 2차 청문회 네. 요게 불출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조사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해석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검찰 조사를 안 받으면 청문회에 나가야 되는데 받았으므로 안 나간다. 이런 거라면 제가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성립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나갈 요령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대통령실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었죠. 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